오늘 영상은 우리 집 통신비를 지켜줄 골키퍼 인터넷 끝판왕과 함께합니다. 아모린 감독이 맨유에 부임한 이후에 재밌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안토니가 조금씩 희망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거든요. 테나 감독 때는 이번 시즌 안토니가 아예 플랜에서 제외가 됐었는데 아모린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8경기에서 5경기에 안토니가 모습을 드러냈고요. 5경기 중에 2경기는 선발로 나왔던 경기였어요. 그리고 안토니가 테나 감독 때보다는 경기력에 조금씩이나마 향상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아모린 감독이 특히나 레시포드 같은 경우에는 명단에서 제외한 이후에 처음에는 경기에 써보다가 점점 더 본인이 쓸 수 없는 선수라는 판단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인터뷰로도 레시포드는 우리가 여러 가지 함께 노력을 해봤지만 노력한 대로 되지 않고 있다 라는 인터뷰를 했어요. 그런데 안토니에게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안토니가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나는 안토니가 더 나은 선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모린 감독의 인터뷰를 보면 안토니는 레시포드와 다르게 본인이 요구하는 역할을 안토니가 수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안토니가 조금씩은 아모린 감독이 원하는 플레이를 해나갈 만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아모린 감독이 윙백 자리에 역발 윙어들을 쓸 때가 많잖아요. 디알로가 그래서 오른쪽 윙백에 기용될 때가 많고, 달로가 왼쪽 윙백에 기용될 때가 많죠. 오른발 달로 그리고 왼발을 쓰는 디알로가 오른쪽과 왼쪽에 약간 역발 윙백처럼 배치가 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맨유가 공격할 때 혹은 탈압박할 때 어떠한 구조를 가져가게 되냐면, 중앙 수비수인 더리우트가 약간 올라가면서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그리고 오른쪽 중앙 수비수가 내려오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앞쪽에 있는 선수들이 윙백 자리에 있지만 살짝 내려오면서 상대 수비를 앞쪽으로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이렇게 앞쪽으로 끌어당겼을 때 포인트는 뭐냐면, 더리우트까지 가운데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중앙 지역에 선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앞쪽에 호일른을 기준으로 바로 밑에 있는 선수들이 살짝 내려오면서 가운데 지역에 선수가 많이 배치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수비를 끌어낸 다음에 디알로 쪽으로 패스가 넘어가면 디알로가 가운데 지역을 바라보면서 패스를 공급해주는 이러한 역할을 맡게 되는 거거든요. 달로도 마찬가지죠. 달로 쪽으로 볼이 갔을 때 달로가 안쪽을 바라보면서 볼을 공급을 하는 거예요. 이런 역할이 스포르팅에서도 아모린 감독이 좌우 윙백에게 원했던 역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스포르팅에서도 좌우 윙백에 역발 윙백을 배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예를 들면 이런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더리우트가 한 칸 올라가 있고요. 중앙 수비수가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와 요로 두 선수가 가운데로 들어가서 2명의 센터백 라인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왼쪽에 윙백들이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더리우트가 올라갔을 때 4명의 포백처럼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볼을 가지고 있다가 오나나에게 패스를 보내주고요. 오나나가 상대 공격수가 압박을 들어오니까 볼을 받자마자 요로에게 패스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또다시 상대가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쪽에서 압박을 들어오고, 그리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계속 달려 들어오면서 요로를 압박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요로가 반대편에 내려오고 있는 윙백에게 패스를 보내주거든요. 그리고 오른쪽 윙백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알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압박을 넘어오는 상태, 근데 그 순간 디알로가 가장 측면에서 볼을 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볼을 받았을 때 순간적으로 더리우트도 한 칸 올라가 있고 중앙 지역에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디알로가 볼을 잡는 순간 왼발을 쓰는 만큼 반대편을 바라보면서 패스를 뿌려주는 거예요. 이런 역할을 디알로가 하기 때문에 오른쪽에 왼발을 쓰는 디알로를 배치를 했던 거죠. 그런데 안토니도 왼발을 쓰는 측면 공격수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 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가장 오른쪽 라인에서 안토니가 윙백으로 나왔을 때 달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안토니가 볼을 받는 상황인데, 안토니가 볼을 받으니까 상대 수비가 측면으로 끌려나가죠. 그 순간 최전방 공격수 밑에 2명의 공격형 미드필더가 있는데, 오른쪽 공격형 미드필더인 디알로가 공간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그 순간 안토니가 볼을 가지고 있다가 안쪽을 바라보면서 패스를 공급해줄 수 있는 지금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왼발로. 그리고 일단 여기서 안토니가 2명의 선수를 본인이 끌어당겨 놓으니까 뛰어들어가는 디알로에게 좋은 찬스가 만들어집니다.
요런 게 사실은 또 안토니의 그 아약스 시절 때부터 이 선수가 좋아하는 플레이이기도 해요. 안토니는 볼을 잡았을 때 본인이 1대1로 한 선수를 앞에서 제끼는 플레이를 하는 게 아니라 볼을 받는 순간 상대를 끌어당긴 다음에 오히려 끌어당긴 이후에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패스를 보내주는 이러한 플레이가 아약스에서도 이 선수가 잘하는 플레이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안토니가 본인이 두 명을 끌어놓고 앞쪽으로 패스를 보내주면서 디알로에게 넓은 공간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디알로가 넓은 공간을 활용을 하면서 접고 들어와서 슈팅, 좋은 찬스를 맞이했죠. 그 다음에 이 슈팅을 맞고 나온 걸 호일룬이 다시 밀어넣는 득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안토니가 윙백에 선발로 나오는 경기는 디알로가 오른쪽 공격형 미드필더로 나오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안토니를 오른쪽 측면 윙백에 배치를 시켜놓고 넓게 경기장을 쓰게 하면서 수비를 끌어당기는 거죠. 그 다음에 끌어당겨지면 이때 디알로가 침투에 들어가고 디알로에게 안토니가 패스를 보내주면서 디알로에게 넓은 공간이 만들어지는 것을 의도하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아모린 감독이 안토니를 디알로를 살려주는 선수로 좀 쓰는 경향이 있거든요. 최근 들어서. 그리고 어쨌든 안토니가 왼발을 쓰다 보니까 안토니 쪽에서 볼을 받는 순간 아무래도 가운데에 왼쪽에 달로, 중앙에 호일룬, 디알로, 브루 판데스 이런 선수들이 공간으로 뛰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히나 아모린 감독이 한쪽 측면에서 반대편 측면으로 넘어가는 이른바 아이솔레이션 작업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토니가 볼을 잡았을 때 수비가 끌려 나오면 디알로, 그리고 끌려 나가면 호일룬, 끌려 나가면 브루 판데스, 끌려 나가면 달로. 이때 안토니가 왼발로 접고 들어오면서 반대편으로 방향 전환을 시켜준다. 이러한 플레이들을 꽤나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장면을 보면 안토니가 오른쪽 측면에서 볼을 갖고 있는데 안토니가 이 토트넘전에서는 사실은 공격형 미드필더로 나왔거든요. 근데 안토니를 가장 측면으로 배치를 시키기 위해서 안토니가 측면으로 나오면 오른쪽 윙백으로 나왔던 마즈라위가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수비가 마즈라위, 호일룬, 부페 이 선수들을 따라서 순간적으로 쏠리게 되죠. 모든 선수들이. 그 순간 안토니가 볼을 잡았을 때 패스를 이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찔러줄 수도 있고 순간적으로 약간 접고 들어가서 안토니가 접고 들어갈 때 모든 선수들이 앞쪽에 마즈라위, 호일룬, 브루 판데스 이 선수들에게 쏠려 있으니까 쏠려 있는 순간 가장 넓은 공간에서 뛰어 올라오는 반대편 윙백 달로에게 안토니가 방향 전환 패스를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패스가 들어가면서 그래도 이 공간을 맨유가 넓게 활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안토니가 지난 토트넘과의 경기에서는 약간 이 디알로 자리에 나오고 디알로 대신 마즈라이가 출전을 하면서 요런 형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안토니가 요 라인 사이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안토니가 볼을 잡았을 때 여기서 좁은 간격에서의 이 압박을 받으면 볼을 놓치는 경우가 꽤 많잖아요. 그래서 왼발을 좀 편하게 쓰게 하기 위해서 안토니를 측면으로 빼고 마즈라위를 가운데로 배치하는 이러한 전략을 아모린 감독이 실제로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이 안토니를 아모린 감독은 가장 오른쪽 측면에 배치를 시키면서 왼발로 방향 전환 패스도 해주고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패스를 뿌려주는 이 역할을 최근에는 많이 맡기면서 안토니가 저 정도의 역할은 그래도 잘 수행을 해주는 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토니가 수비를 본인에게 끌어당기는 플레이를 그래도 곧잘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장면도 보면 가장 오른쪽에서 안토니가 뛰어나가고 있고요. 지르크지, 디알로, 브루 판데스 요 3톱이 있거든요. 근데 먼저 안토니에게 패스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안토니가 볼을 잡은 다음에 가운데로 접고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안토니에게 수비가 순간적으로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때 디알로가 가운데에서 측면으로 달려 뛰거든요. 근데 안토니가 여기서 볼을 가진 이후에 수비를 본인에게 모두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끌어당긴 이후에 뛰어 올라가는 디알로에게 패스를 찔러주는 거죠. 그러면서 실제로 디알로가 이 공간에서 뛰어들어가면서 안토니의 패스를 받아서 좋은 공간에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거든요. 이 장면도 디알로가 돌파가 되면서 좋은 찬스를 맞이하는 장면이었죠. 그리고 안토니가 측면이든 윙백이든 요 이제 아모린 감독 체제에서 요 공격형 미드필더 혹은 윙백은 상대를 끌어내고 계속 스위칭이 되는 역할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측면에서 수비를 끌어당기면 중앙에 있던 선수가 측면으로 나가야 되고 반대로 측면에 있는 선수가 가운데로 끌고 들어오면 깔고 들어올 때 측면으로 빠져주고 측면으로 빠지면서 수비를 끌어내면 측면에 있던 선수가 다시금 가운데로 뛰어들어오는 이런 식으로 계속 측면과 중앙을 왔다 갔다 하면서 상대 수비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러한 플레이도
안토니가 지난 이 토트넘과의 경기에서는 어느 정도 수행을 해주는 모습이 나왔었어요. 예를 들어 이 장면을 보면 이 장면에서 중앙 미드필더였던 에릭센이 측면으로 돌아뛰고 있고 마즈라이가 가운데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토니가 오른쪽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측면으로 뛰어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아무래도 에릭센이 측면에 있으니까 수비가 끌려나가고 마즈라이에게 수비가 끌려나가면 본인이 가운데로 뛰어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안토니에게 패스가 들어가지 않고 마즈라이에게 패스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즈라이가 볼을 잡았을 때 줄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다시금 뒤로 볼을 돌렸어요. 아모린 감독 체제에서 이제 토트넘의 수비가 뒤에 쏠려 있으니까 앞으로 끌어내는 작업이었거든요. 그래서 끌어내서 한 번 더 수비 라인이 볼을 잡은 다음에 다시금 백패스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토트넘의 선수들을 앞쪽으로 계속 끌어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골키퍼에게 볼이 갔을 때 골키퍼가 볼을 받아서 측면으로 이제 패스를 보내줘요. 그러면 그 측면에 오른쪽 윙백인 마즈라이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비가 마즈라이를 따라 끌려 내려오고 있고요. 그리고 에릭센이 아까는 측면에 있었지만 다시금 내려올 때는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또다시 수비수 한 명을 가운데로 끌어당기고 있어요. 그러면 그 순간 중앙에 있었던 안토니가 이 모습을 보고 뒷공간으로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즈라이가 뒤쪽에서 패스를 받자마자 뛰어들어가는 안토니를 바라보고 결을 살려서 패스를 보내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마즈라이가 수비를 끌어낸 다음에 뛰어들어가는 안토니에게 패스가 들어가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안토니가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지만 이런 장면을 보면 이 장면도 똑같아요. 마즈라이가 볼을 잡을 때 수비가 끌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도 맨유가 볼을 돌리고 돌려서 마즈라이한테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토트넘의 수비는 압박을 계속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 순간 앞쪽에 있는 안토니가 측면으로 뜁니다. 그러면 수비가 안토니를 따라서 움직이겠죠. 그러면 앞쪽에 있는 호일룬도 뛰어요. 그러면 또 수비가 한 칸 더 끌려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이 다음 장면을 봤을 때 안토니에게 수비가 끌려가고 호일룬에게 수비가 끌려가면 반대편에 있었던 브루노 판데스가 가운데로 뛰어들어오고 있고요. 이 공간으로 이제 패스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좋은 공간을 만들어서 이 볼이 결정적인 찬스가 될 수 있었던 그런 장면까지는 만들어내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안토니가 측면에서도 어쨌든 이 아모린 감독이 추구하는 수비를 끌어내는 패턴을 어쨌든 팀의 일원이 돼서 수행하는 부품적인 역할은 해준다는 거예요. 이 장면도 보시면 여기서 안토니가 가운데 있다가 측면으로 나오는 장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수비가 안토니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호일룬이 또 뛰니까 호일룬을 따라 수비가 뛰어요. 그러면 브루노 판데스도 뛰고요. 수비가 브루노 판데스를 따라가면 가장 넓은 공간에서 달로가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있었던 에릭센이 안토니부터 호일룬, 브루노 판데스 이런 선수들이 계속 이제 반대편으로 뛰어가니까 그 순간 수비를 끌어낼 때 반대편을 바라보면서 한 번의 패스를 뿌려주는 거죠. 그러면서 또 맨유가 한 번의 방향 전환이 되면서 달로에게 넓은 공간을 만들어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물론 안토니의 이적료를 생각을 하면 이렇게 팀이 공격적인 과정을 만들 때 부품적인 역할을 하는 것 이상의 본인이 볼을 가졌을 때 직접 돌파도 되고 뭐 수비를 끌어낸 다음에 패스를 찔러주는 것도 좋지만 본인이 원맨쇼를 펼치면서 득점도 만들어내고 어시스트도 만들고 좁은 공간에서의 뭐 볼 소유도 되고 이러면 좋겠지만 안토니가 지금 폼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의 플레이를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아모린 감독이 본인의 축구에 맞는 왼발잡이 윙백 혹은 왼발잡이 측면 공격수 내지는 공격형 미드필더 요 자리에 안토니가 본인의 전술을 수행할 수 있는 플레이들을 할 수 있게끔 판을 깔아주고 있고 안토니도 어쨌든 개선의 의지를 보여주면서 아모린 감독의 스쿼드에 그래도 포함이 되어가는 것 같다. 그래서 테나하 감독이 안토니를 영입할 때 막대한 이적료를 지불을 하면서 데려왔고 심지어 안토니를 잘 못 썼잖아요. 그런데 아모린 감독이 와서 오히려 안토니의 특성을 잘 활용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안토니가 애초에 영입될 때만 해도 아약스에서 혼자서 개인 돌파를 하는 선수는 아니었거든요. 연계 플레이를 위주로 경기를 풀어가는 선수였고 오히려 이 선수가 의외로 많이 뛰는 타입이기 때문에 많이 뛰면서 수비를 본인에게 끌어당겼을 때 옆에 나오는 공간들을 활용하는 이러한 플레이를 많이 보여줬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감독이 바뀌니까 선수를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아모린 감독이 선수를 살려 쓰려는 노력을 꾸준하게 보여주면서 일단 안토니의 개선 의지, 개선 가능성도 조금씩은 늘어나고 있는 상태가 아닐까 싶고요. 이제 이번 시즌 어떻게 아모린 감독이 안토니를 살렸을지도 지켜보면 재미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